대협 시청자 특수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수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 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특수건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 철도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24년도 1월달 들어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4월 총선에 맞춰서 각종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로도 엮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이러한 도로, 철도 뭐 등등 해서 수주 현황도 보게 되면 다양한 철도 관련된 국가 사업을 또 시행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 철도 사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또 움직이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 테마주가 바로 우리 특수건설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철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국토부에서 5월 7일 날짜로 이 철도 지하화죠.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기술적 분석도 함께 가져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날짜에 나온 이제 뉴스가 되겠고, 벨벗은 철도 지하화 사업, 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지자체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 지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꽤 오랜 동안 계속 노이즈가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했었고, 24년도 1월 달에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선정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이 됐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24년 총선이 있을 당시에도 많은 이 또 후보들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지하화하는 구역을 보게 되면 뭐 경의선, 경인선, 경부, 경원, 경춘, 중앙 이렇게 등등등 해서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철도가 지상철도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한 7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다 지하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경부선이랑 현재 물망에 오른 것이 그 다음에 경인선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 요 길 서울역 용산역에서 경인선 여기 5.8km 짧은 구간 현재는 이 두 구역의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부근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발표는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긴 사업이겠고 보통 2, 3년 정도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만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또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못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는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당 구간에 지상철도가 없어지면 뭐 고가 도로라던가 뭐 녹지 문화 그다음 상업 시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생활 시설을 좀 개발할 것으로 현재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담은 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세부 평가 항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조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철도 지하화 일정을 보게 되면 24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중으로 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예정될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이 5월 말까지는 또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뭐 이런 지자체 컨설팅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컨설팅을 함에 따라서 뭐 뉴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하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년 9월 달에서
이 사업을 또 제한할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월마다 어떤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마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10월 말까지 이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이죠. 그래서 1차 선도 사업 대상 노선을 지정을 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일정이 나오다가 말에 이제 대상 노선이 확정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대상 노선 확정 같은 경우에는 25년이죠. 내년 말, 사실 뭐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종합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기본 계획만 해도 2년, 짧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해당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충분히 딜레이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철도 지하와 뭐 재료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런 이슈가 중간중간에 월마다 있을 때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7월달 기점으로 해서 24년 1월달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철도 지하화 정책 공약을 내세우게 되면서 정책 관련주로도 엮인 종목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제가 여기쯤에서 이제 정책들의 후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사실 이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을 했었던 상황이고, 만약에 해당 가격대 위에 쪽에서 몰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꽤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줬었던 다행히 이 지지 구간을 좀 깨주지 않고 이 하단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21선을, 노란색 선인 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어제 나와줬습니다. 결국 어제 주가가 오르게 된 것은 방금 이슈 보셨다시피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나왔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거래 대금이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앞전에 주가 상승을 보게 됐을 때 보면 이러한 매집봉들이 있죠. 이런 매집봉들이 떴을 때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동반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굉장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1차적으로 뚫어야 되는 21선을 돌파를 했고, 여기를 잘 안착을 해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또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죠? 한번 올라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달 가량을 약간 좀 기어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어가는 형식으로 저점을 들어올리긴 하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5월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음봉, 양봉 섞어가면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격대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받을 확률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5월 말까지는 재료가 존재하니 우리가 이때까지는 좀 여유롭게 기간을 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제가 이 특수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뭐 결국엔 이슈겠죠. 이슈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매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에도 주가 올릴 때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많이 매수한 순매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해놓고 아마 뭐 요쯤 되면 차익 실현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